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정사 삼국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는 동탁이 어떠한 인물인지 그리고 동탁이 낙양에 들어와서 황제로 교체하게 되는 스토리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소도 등장하고 여포도 등장하고 했었는데 이런 인물들은 제가 따로 나중에 영상 제공해드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동탁 이야기 이어가는데 황제 교체하는 스토리 거기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 연의에서는 동탁이 소제를 몰아내고 진류왕을 황제 자리에 앉힙니다. 이 진류왕이 후한의 마지막 황제 헌제라고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삼국지 연의에서는 이 황제를 교체한 후에 쫓겨난 소제와 그 소제의 엄마 하태후를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태후가 동탁을 저주를 하죠. 그러자 동탁이 이 하태후, 소자의 엄마, 소제의 엄마 하태후를 누각 밖으로 던져버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누각에서 떨어져가지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습니다. 떨어지고 한번 꿈틀한 다음에 그 후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린 소제는 강제로 입을 벌려서 독주를 입에 쳐넣어서 죽였다. 이렇게 삼국지 연의에 죽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정사 삼국지에서는요, 동탁이 이 하태후와 소제를 그냥 죽였다라고만 나오지 장면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후한서에서도 그냥 죽였다라고 나오지 구체적으로 그 장면이 기록되지는 않는데 제가 여기서 후한서가 언급이 됐으니까 잠깐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동탁이 소제를 몰아내고 진류왕으로 교체한 그 이유가 후한서에는 써 있어요. 정사에는 전혀 써 있지가 않아요. 그 이유를 왜 교체했는지 안 써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는 어차피 어린 황제들이고 어린애들이고 동탁 입장에서는 소제 측근들, 소제 외척 세력들을 몰아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후한서에 이 동탁이 진류왕을 황제 자리에 앉히고자 하는 그 이유가 딱 써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후한 황실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어요. 영제가 있고 영제 부인 하황후, 이 하황후가 하태후가 될 겁니다. 영제의 엄마 동태후, 영제의 아내 하황후, 이 둘이 미는 그 존재가 달랐어요. 하황후는 자기의 아들 유변을 황제 자리에 앉히고 싶어 했고, 동태후는 유협을 자기가 키우다시피 해가지고 이 유협을 황제 자리에 앉히고 싶었으나 결국 유변이 황제가 됐으니 그가 소제였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리뷰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동탁이 말이죠. 후한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동탁이 동태후를 자기 동족으로 생각했다 이거예요. 같은 그 종족, 같은 동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탁이 이 동태후가 지지했던 유협, 당시 진류왕의 지위에 있었던 그 진류왕 유협을 황제 자리에 앉히고자 했었다라고 쓰여 있고 또 한 장면이 쓰여 있습니다. 후한서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동탁이 소제와 그 다음에 진류왕한테 각각 이 동탁이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답니다. 그 대화 과정에서 소제는 멍청한데 이 진류왕이 매우 어질구나 이렇게 동탁이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탁이 진류왕을 어질게도 느꼈고 그리고 동태후가 이 유협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동족이라 생각하여 이 진류왕을 황제 자리에 앉히고자 했었다라는 식으로 후한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황제를 교체를 한 것이고요. 진류왕이 황제가 된 다음에 동탁이 엄청난 이제 위세를 누리게 됩니다. 이 자신이 상국의 지위에 오르고 미후라는 그러한 지위에 책봉이 되면서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고요. 황제를 만날 때 직접 이름을 대지 않고 만나러 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칼을 차고 신발을 신고 궁전에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황제 맘먹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 창고, 그 다음에 갑옷, 각종 보물들 모두 소유하고 있었고요. 이럼으로써 천하의 위세를 떨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잔혹하고 비정하고 가혹한 형벌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작은 일도 반드시 보복을 하는 이러한 성격의 인물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래서 백성들이 살기가 힘든 거예요. 정권을 잡은 사람이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형벌에 공정함이 없으면 사람들은 힘듭니다. 그래서 정사삼국지에는 사람들이 안전을 지킬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사람들이 안전을 지킬 수 없었던 대표적인 사례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연희에도 나오고 정사삼국지에도 나오고 후한서에도 나오는 장면인데 바로 동탁의 군대가 양성에 가서 대학살을 하고 대약탈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연희에 동탁이 군대를 몰고 가서 양성으로 들어가서 2월에 그 주변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이 2월에 봄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가서 다 죽입니다. 남자들을 죽여서 목을 베고, 그리고 여자들은 다 납치해서 술에 태우고 그 땅의 재물들 다 약탈해서 술에 태워서 낙양으로 옵니다. 그때 술에 자기들이 자른 그 남자들의 모가지들을 수레바퀴 아래 그냥 주렁주렁 달고서 그 목들을 달달달달 달고 낙양으로 쭉 들어오는 겁니다. 수많은 여인들과 수많은 재물을 약탈하고, 그리고 남자들의 목을 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는 우리가 도적을 소탕하였다, 이렇게 선전을 한다라고 삼국지 연의에 나오고요. 이 장면은 정사, 그 다음에 후한서에 다 나오는데, 자, 제가 봤을 때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정사삼국지에는요, 사실 어떻게 나오냐면요, 동탁이 군대를 양성에 보냈는데 그곳에 간 동탁의 군인들이 이 일을 저지른 것처럼 나옵니다. 동탁은 현장에 없었어요. 삼국지 연의에는 동탁이 직접 군대를 몰고 들어간 것으로 써 있는데, 정사삼국지에는 동탁이 양성에 군대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간 군인들이 남자들의 목을 베고 약탈을 했다, 그리고 돌아와서 도적을 소탕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연희와 후한서, 뭐 정사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자기들이 잡아온 이 여인들과 재물들을 이제 사병들에게 주고 서로 나눠 갖는 그런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후한서에도 사실 조금 그런 뉘앙스가 있진 않나 싶은데, 후한서에는요, 동탁이 군대를 보내서 거기에 간 군인들이 이제 약탈을 했다. 그래서 어떤 그 양성 지방을 좀 이렇게 그 약탈할 목적으로 군대 보낸 것처럼 쓰여 있긴 하고요. 삼국지 연의에선 동탁이 직접 가서 이 난리를 다 함께 치른 것으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 동탁의 만행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러니 동탁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동탁 토벌전이 전개가 됩니다. 여기저기서 동탁을 토벌하겠다라는 그런 세력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원소를 중심으로 뭉치게 되는데, 여기서 각종 영웅들이라고 일컫는 그런 이제 존재들이 원소 아래 이제 같이 모여서 동탁과 싸우는 그런 장면이 진행이 됩니다. 이때 뭐 조조도 나오고 손견도 나오고 유비도 나오고 하는데, 삼국지 연의와 정사에서 다루는 그 인물들이 좀 다릅니다. 이 동탁 토벌전에 참여한 그 명단이 연의와 정사가 좀 다른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각각 인물들을 살펴볼 때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에서는 산동의 호골들이 일어나자 동탁이 두려워서 떨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탁이 낙양을 떠나서 장안으로 가게 되는 이런 장면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낙양을 떠날 때 낙양성을 불질러 버리죠. 그러고 황제를 이제 모시고 장안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낙양을 불지를 때 능묘를 다 파헤치고 진귀한 보물들 다 동탁이 취해서 그리고 장안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장안에 가서는 태사의 지위에 올라서 황제 맘먹는 그러한 권력을, 어쩌면 황제를 능가한 권력이었겠죠. 그런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황제가 타는 그런 수레를 타고 다녔고, 미호라는 궁을 따로 짓게 됩니다. 자기의 근거지를 따로 지어서 30년간 먹을 식량을 보관하기도 했고, 장안성 벽과 미호성의 성벽이 동등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지 멋대로 하는 겁니다. 황제와 같은 위세를 누리는 겁니다. 각 주요 관직에는 자기 친척들, 동시 세력들을 꽂아놓고 형벌을 어지럽게 운영을 하였으며, 억울하게 무고되는 자가 많았고, 그리고 억울하게 죽는 자가 1,000명이 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화폐 정책도 실패를 해서요, 화폐 가치는 크게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물가는 폭등하고, 때문에 곡식 한 섬이 수십만 전에 이르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젠 동전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라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자, 이런 동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한 황실을 무시하고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형벌을 어지럽혀 놓고 각종 주요 관직에는 자기 친인척들을 채워놨던 이런 인물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지요. 이래서 후한의 충신 왕윤이란 사람이 동탁을 암살하려고 이래저래 모의를 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삼국지 연의에서는 조조가 중요한 그런 포인트로 등장을 하게 되죠.
당시 조조는 동탁 밑에 효기교이라는 관직, 직책을 차지하고 조조가 동탁과 가깝게 지냅니다. 삼국지 연의에 의하면 조조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조조가 동탁을 암살하려고 동탁한테 충성하는 척 하면서 가깝게 지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조가 왕윤과 접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왕윤한테 칼을 얻어요. 칠보의 장식이 있는 검을 얻게 됩니다. 이 칼이 명검으로 알려져 있어요. 동탁이 갑옷을 입고자 하는데 그 갑옷도 뚫을 수 있는 대단한 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조가 왕윤과 이제 짜고 왕윤한테 칼을 얻어서 동탁을 죽이러 갑니다. 자, 당시 동탁은 잠을 이제 자고 있었습니다. 조조가 밖에 이제 여포가 있었는데 쓱 들어가서 칼로 동탁을 이제 찌르려고 칼을 이제 꺼냈는데 그 순간 동탁이 눈을 뜨고 거울을 통해서 청동 거울에 비친 자기를 찌르려고 칼을 뽑은 조조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탁이 확 뒤돌아서면서 조조 너 뭐하는 짓이야? 이랬을 때 조조가 순간적으로 무릎을 꿇으며 칼을 탁 받치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죠. 아, 이게 칠보의 장식이 있는 검인데 제가 갖고 있기엔 과한 물건이라 동탁께 바치려고 제가 온 것입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순발력을 발휘하여 칼을 바치고 동탁은 순간 칼을 받고 그냥 그 순간 좋아서 그래 그러고선 넘어갑니다. 그리고 조조는 냅다 도망을 쳤는데 나중에 이제 동탁이 이거 얘가 날 죽이려 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추격하는 장면으로 삼국지 연의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은 정사에는 나오지 않는 장면이에요. 정사 삼국지에서 조조 이야기 잠깐 할게요. 조조가 무제기에 써 있습니다. 위서 맨 앞에. 이 무제기가 바로 조조의 이야기예요. 물론 당연히 조조의 이야기는 제가 따로 나중에 영상을 잘 만들어 드릴 겁니다. 조조가 위나라에서 무제로 추존되기 때문에 무제기 이렇게 위서에 써 있습니다. 이 무제기에 의하면 조조가 동탁 밑에 효기교에 있었던 거 맞게 똑같이 나오고요. 그런데 동탁이 낙양에 들어가서는 조조와 정사를 잘 논의하고 싶어 했다고 하는데 조조가 도망쳐 떠나는 걸로 정사삼국지에 나옵니다. 조조가 성과 이름을 바꾸고 샛길로 자기 고향 쪽으로 빠져나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샛길로 나갔다는 건 아마도 몰래 갔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조조가 떠나는 걸로 나오고요. 아무튼 왕윤이 첫 번째로 시도했던 조조를 통한 암살은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왕윤이 동탁을 죽이게 되는데 여기서 또다시 여포가 이용됩니다. 자, 여포는 삼국지 연의에 의하면 동탁과 부자 관계였는데 왕윤이 이 둘 사이에 자기의 수양딸 초선을 꽂아 놓죠. 그래서 이 초선으로 인해서 여포가 동탁을 죽이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초선은 중국의 뭐 3대 미녀다, 4대 미녀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꼭 항상 언급이 되는 인물인데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초선은 가상의 인물입니다. 실존하지 않았던 인물인데 뭐 실존했었던 것처럼 3대 미녀, 4대 미녀 이런 언급을 자꾸 하더라고요. 초선은 사실 정사나 후한서에 나오지 않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삼국지 연의에 의하면 왕윤이 여포로 하여금 이제 초선한테 사랑에 빠지게 해요. 그리고 막 여포가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동탁에게 또 초선을 보여주게 되죠, 왕윤이. 그래서 동탁이 또 초선을 얻고 싶어 합니다. 결국 왕윤이 동탁한테 바쳐버리죠. 이러니 여포가 열받고 둘 사이에 이제 마찰이 생기게 되고 어느 날 여포가 동탁 몰래 초선을 만나게 됩니다. 동탁 집에서 회의에 갔던 동탁이 빨리 오게 되면서 이 장면을 보게 되고 여포에게 동탁이 화가 나서 창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포는 물론 날쌔게 피해서 도망을 쳤는데 초선은 동탁한테는 여포가 나를 그렇게 강제로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여포한테는 동탁에게 의해 몸이 더럽혀져서 뭐 장군님께 갈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초선이 중간에서 둘을 이간질하다시피 하는 것이죠. 결국 왕윤이 여포에게 동탁을 죽일 것을 권하게 되고요. 여포가 이래서 동탁을 죽입니다. 삼국지 연의에서는 제가 아들인데 어떻게 아버지 죽입니까? 이럽니다. 그런데 왕윤이 아니 그대는 여시고 쟤는 동시인데 무슨 부자의 연이 있다고 하시오 이러면서 그냥 죽이게 부추기죠. 뭐 결국 여포가 이제 동탁을 죽이게 되고요. 초선 이야기 빼고 여포가 왕윤과 대화를 나눴던 너 여시인데 왜 못 죽이냐 이런 식의 대화는 정사에도 똑같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동탁이 죽는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 연의에서는
황제가 당시 아팠다가 회복이 돼서 궁궐에 대신들을 소집을 하고 여기에 동탁도 오게 되는데 삼국지 연의에서는 동탁이 들어갈 때 이숙이란 자가 수레바퀴를 이렇게 같이 수레를 함께 모시고 이제 들어가는 장면으로 나와요. 그런데 동탁이 들어갔는데 왕윤을 비롯한 대신들이 칼을 들고 있습니다. 동탁이 순간 아니 저것들 왜 칼들을 들고 있어? 이러고 있는데 이숙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수레를 몰고 더 가까이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왕윤이 자 반역 대역죄인이 나타났는데 군사들은 뭐하는가 이렇게 외치자 숨어있던 군인들 100여 명이 뛰쳐나와서 동탁을 칼로 찌르는 창으로 찌르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동탁이 갑옷을 입고 있어서 몸에 치명상을 입지 않고 팔만 다친 채 수레에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수레에 떨어지면서 동탁이 여포 어딨냐 불렀는데 여포가 그때 나 조서를 갖고 있지 이러고 들어와서 동탁에게 목을 창으로 찌르면서 동탁을 죽이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동탁 최후의 모습입니다. 정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초선 얘기 없고요. 왕윤이 여포를 통해 죽이게 합니다. 그런데 정사삼국지 여포전에 의하면 여포가 동탁의 시녀와 사통을 했다. 이래서 동탁한테 걸려서 자기가 벌을 받을까 두려워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동탁이 여포를 하도 못되게 함부로 대해서 여포가 동탁에 대한 그 반감이 있었던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동탁이 여포한테 창 던진 적들이 여러 번 있었던 걸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포가 이런 불만을 품고 왕윤한테 상담을 하자 왕윤이 자 죽이자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너 여신데 무슨 아버지의 연이 있다고 못 죽이니 이런 식으로 부추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 던지는 장면이 삼국지 연의에서는 초선 몰래 만나다가 걸려서 동탁이 창 던지는 것처럼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정사 삼국지에는 그냥 여포가 조서가 나에게 있다 이러면서 그 마지막 장면에서 죽이는 걸로 나오고요. 후한서에서는요. 이숙이 동탁을 데리고 들어가다가 이숙이 먼저 극으로 찔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극이요. 이 창이 이제 뭐죠? 그 다음에 과라는 게 있습니다. 과는 긴 그 막대기에다가 낫 같은 거 걸어 놓은 게 과인데요. 이 창하고 과를 합친 게 극입니다. 이걸로 찔렀다라는 거예요. 찔렀는데 동탁이 갑옷을 입고 있어서 안 다치고 팔만 다친 채 떨어졌다. 그런데 이제 여포가 나타나서 죽이는 것으로 후한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탁이 죽은 후에 우리 삼국지 연의에서 보면은 이 비만이었던 동탁을 그 시체 위에 그 배꼽에다가 심지를 꽂아가지고 불을 이제 붙였더니 이 비계 기름이 질질질질 나오면서 이제 이 시체가 이렇게 타면서 기름이 이렇게 새 나오는 걸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뚱뚱했던 동탁을 그렇게 묘사해 놨는데 정사에서는 이 얘기가 없어요. 없는데 후한서에 이게 나옵니다. 후한서에서는 날이 더워서 이 기름이 이제 흘러내려오자 그러자 심지를 꽂아가지고 배에 심지를 꽂아서 불 붙였는데 이게 며칠을 탔다 이런 식으로 후한서에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동탁이 이렇게 죽자 사람들은 즐거워했다고 하고요. 그 동탁의 시체를 사람들이 머리를 뭐 때리고 발로 밟고 이랬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튼 동탁은 이런 식으로 죽고 말았어요. 후에 동탁을 지지하는 동탁 세력들이 또 군대를 일으키기도 하고 여포와 싸우는 장면들도 있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뒤에서 또 여포 설명해 드릴 때 이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동탁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자, 정사삼국지 초반, 동탁 이야기 초반을 보면요. 동탁이 영 못된 인물은 아니었잖아요. 괜찮은 모습들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낙양에 들어가서 막상 자기 손에 권력이 주어지게 되자 포악한 본성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자, 이 동탁이라는 인물이 거의 나라를 다 장악하고 꽤나 오래 또 그걸 유지를 하거든요. 능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으리라 저는 봅니다. 초창기 보여준 모습도 능력이 좀 있는 모습이고 교활하긴 했을 터이나 어쨌든 머리가 돌아가는 인물이었던 것 같고 따르는 세력도 꽤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나라를 그렇게 다 먹고 거의 자수성가하다시피 해서 나라를 먹은 상황이었으니 그 능력은 있었으리라 저는 봅니다. 따르는 세력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얻은 권력을 너무 오만하게 써먹었습니다. 정통성이 없게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좀 선정을 베풀었어야 했는데
그걸 잘 또 했다면 어쩌면 자신의 왕조를 만들어 갔을 수도 있었던 인물이었다 보이는데, 그런데 너무 오만하고 교만하고 포악하게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였기 때문에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했고 주변 그 동료 관료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그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동탁의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인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